피부 질환의 치료, 실손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놓치면 안 되는 생활 속의 보험금,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피지가 계속 분비가 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그 모공을 맞게 되고 그게 또 터져서 고름이 되기도 하고, 이때 여드름의 원인균이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드름은 생활 속에서 아주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을 못 받거나 혹은 청구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실손의료비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을 했을 경우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과 2009년 8월 이후에 약관이 변경하게 되는데요. 2009년 8월 이전에는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여드름 자체를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1편 약관의 해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약관의 해석은 고액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불리한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고액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의적, 여러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고액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보상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진단명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자체가 보상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이 피부 질환, 여드름만 있을까요? 네. 여드름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피지 분비의 증가, 모낭내 이상 격하, 염증 반응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요. 여드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균이 존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건선이나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상성 여드름, 그리고 어우르기 등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의사분들은 그 피부의 상태를 보고 여드름 혹은 모낭염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원인이 꼭 여드름에만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 부분을 의사분들께 꼭 말씀을 해보세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의 피부 상태가 꼭 여드름으로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혹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여드름 이외에 다른 염증성 질환으로 질병 코딩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여드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이외에 피부 질환은 보상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질병 코드를 보시면 피부의 피하 조직의 질환, L코드로 분류가 되는데, 세 분류에 보시면 피부 부속물의 장애, 그 밑에 여드름, L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는 L70부터 L70.9까지, 보통 여드름, 상세불명 여드름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피부 질환, 피부 염증과 스친,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가려움, 상세불명의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모낭염까지 해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피부 질환에 대한 질병 코딩이 여드름 이외에 다른 질병명으로 코딩이 된다면 피부 질환의 치료, 실손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드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여드름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이외의 질병 코드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약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제외한다고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질병의 종류 코딩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원인도 다양을 하고요. 근데 보험금은요, 약관에 따라서 철저하게 획일적으로 해석이 되고 엄격하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까지 코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분께 먼저 본인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지 여부를 꼭 한 번쯤은 말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요. 있는 상태에서, 생겨난 상태에서 조금 더 모호한 상태에서 좀 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인지 거기까지만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놓치면 안 되는 생활 속의 보험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